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신라젠입니다. 자, 신라젠은 결국 무엇으로 가치를 증명하고 그쵸? 돈을 버는 회사일까요? 이 회사의 정체성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항암 바이러스 및 표적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개발한 혁신 신약 바이오 기업입니다. 신라젠의 핵심 사업 구조와 미래 가치는 크게 세 가지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나뉘죠. 첫째는 이 회사의 상징과도 같은 항암 바이러스 플랫폼 헥사백입니다. 다양한 고용암을 타깃으로 면역 항암자의 병용 임상을 지속하며 가치를 다져왔고요. 둘째는 최근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항암제 후보 물질 BAL0891 표적 항암제입니다. 유사 분열 체크포인트 억제제 계열의 신약으로 유방암과 위암 등 다양한 암종을 타깃으로 글로벌 임상을 빠르게 전개하고 있고요. 셋째는 차세대 플랫폼인 SJ600 시리즈입니다. 예. 항암 바이러스와 혈액 내에서 살아남아 암세포까지 정확히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정맥주사형 플랫폼 기술입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전문 의약품 수액체 공동 판매 등 도입 의약품 유통을 통해 기초적인 매출원도 보완해 나가고 있어요. 결국 신라젠은 보다 글로벌 암학회에서 검증받은 항암 신약 물질들의 임상 진정과 기술 수출 가능성을 바탕으로 기업 가치를 만들어가는 전형적인 혁신 바이오 기업이에요. 신약 개발의 성공 여부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최근 주가 흐름과 시장 이슈를 명확하게 브리핑해 드리면, 최근 뉴스에 따르면 신라젠은 여러분들 핵심초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강한 상한가 랠리를 기록한 이후 최근은 2,000원대 중반까지 떨어지며 승고르기 박스권 행보를 보였는데요. 자, 굉장히 조정이 많이 됐죠. 5,400원 대비는. 그쵸? 주가를 움직였던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뭘까요, 여러분들? 세계 최대 암 학술대인 미국 임상종양학회 아스코 2016에서 공개된 항암제 후보물질 BAL0891의 초기 임상 결과예요.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을 해보자면, 임상 초록에서 중대한 안정성 문제없이 단계적인 용량 증량에 성공했다는 점이 확인되었어요. 특히 120mg 이상 고용량을 투여받는 중증 환자군에서 완전 간의 한 명과 부분 간의 한 명이 관찰되는데 실질적인 항암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점, 그리고 파클리탁셀과의 병력 요법에서 질병 통제율 87.5%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점은 중장기적 신약 가치를 크게 높이는 대목이고요. 반면 부정적인 해석과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당연히. 그쵸? 바이오 섹터의 특성상 학회 발표 전 기대감으로 주가가 선반영되었다가 막상 결과가 발표되면 단기 재료 소멸로 인식되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영향이 강해요. 또한 일상 단계 초기 데이터이기 때문에 최종 상업화나 대규모 기술 수출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고요. 지속적인 임상 비용 지출에 따른 재무적 부담이 주가의 상단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번 아스코 학회 이슈는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을 유발하는 재료인 동시에 신라젠의 파이프라인이 순항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장기적 펀더멘털의 긍정적인 변화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자, 차트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드리기 전에요. 자, 여러분들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엄청나게 매도가 있다는 사실은 그쵸?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외국인들의 돈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이미 외국인들은 다음 폭등주로 들어갔습니다. 매집을 시작을 했다는 거죠. 어디다? 로봇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의 파업 이슈도 있었고, 그쵸? 이제 현대차 파업 이슈도 있어요. 뭐다 이제는 로봇 자동화가 필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저는 이제는 로봇을 얼마나 오래 움직이느냐, 배터리 전력 관리주가 핵심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다? 이제는 이 핵심 종목을 무료 공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아래에 있는 번호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면 무료로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배터리 전략 리포트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꼭 사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돼요. 영상 끝에 관련 종목 공개할 테니까 꼭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들이 반짝 상승하면서 같이 상승을 했는데 그냥 여전히 또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월봉부터 보셔도 지금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얘가 상승을 시작한 초입이잖아요. 여기. 자, 3,500원, 2,200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3,500원, 2,200원. 자, 다 왔네. 그쵸? 3,500원, 2,200원. 그쵸? 결국 뭐냐면 여기까지는 지지가 돼야 되죠. 여기서 지지가 나와야 되는 입장이 맞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여기 있죠. 여기 이탈을 하면 굉장히 더 저점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2,200원을 어떻게 지지해 주느냐가 엄청나게 큰 관건입니다.
자, 여러분들 신라제는 단순히 과거의 테마주다 혹은 지금 무조건 사야 한다로 끝낼 종목이 절대 아니죠. 바이오 종목 특성상 보유하신 평단가가 어디인지, 비중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은 신규 진입 타이밍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수익과 손실의 갈림낌이 완전히 극명하게 나뉘어요. 자, 향후 구체적인 가격 대응 구간, 다가올 추가 임상 모멘텀 리스트, 그리고 바이오 섹터 수급 전환 신호를 담은 대응 리포트를 별도로 준비해 두었어요. 내가 가진 평단가에 맞는 정확한 실전 대응책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번호로 종목이라고 남겨주세요. 신라젠이나 이렇게 남겨주시면 철저하게 분석된 시크릿 체크 포인트를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으실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부터가 진짜죠.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배터리 전력 관리죠.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중심주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AI 반도체, HBM, 메모리 업황 기대감이 겹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반도체 제형주를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주식시장에 정말 중요한 것보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움직일지를 먼저 보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음 수급은 어디로 갈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저는 단순히 2차 전지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요. 단순 로봇주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봐야 할 건 AI 반도체,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피지컬 AI, 그리고 로봇의 에너지 핵심 축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AI가 두뇌라면 로봇은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아무리 좋아도 오래 움직이지 못하면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없습니다. 공장에서 계속 움직이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정밀한 작업을 반복하고 충전과 반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바로 뭘까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BMS, 전력관리 충방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2차 전지 종목을 제가 보자는 게 아니에요. 전기차 배터리와 로봇 배터리는 보는 기준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전기차는 긴 주행거리와 대용량이 중요하지만 하지만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은 뭐예요? 여러분들. 순간 출력, 안정성, 충전 효율, 배터리 있으면 그리고 전력 제어가 훨씬 중요하죠. 고출력 배터리 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보는 쪽보다 단순 배터리 셀보다 로봇의 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나눠주고 충전과 방전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 쪽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 로봇의 배터리가 심장이라면 BMS와 전력 관리는 그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게 하는 제어 장치죠. 대부분 투자자들은 로봇주라고 하면 로봇팔, 로봇 완성품, 자동화 장비만 먼저 보죠. 물론 그쪽도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실제 산업이 커질 때 조용히 같이 따라받는 건 배터리 관리, 전력 제어, 그쵸? 그리고 구동부 전원, 센서 전원, 그리고 고출력 배터리 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여기에 최근에 삼성전자, 카카오의 파업 이슈, 그쵸? 자동차 업계의 파업 이슈, 인건비 부담, 공장 자동화, 미국 생산기지 투자, 현대차 그래 로봇 투자 흐름까지 겹치면 시장은 다시 자동화와 로봇 밸류체인을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파업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로봇주가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파업은 단기 뉴스. 하지만 자동화 투자는 보다 중장기 흐름이에요. 자동화 투자는. 기업들은 생산 차질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공장 효율을 높이는 방향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로봇, 배터리, 전력관리, 자동화 설비가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 종목이나 보면 안 되겠죠. 테마 안에서 조건이 필요하죠. 자, 로봇 또는 자동화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실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둘째, 배터리나 전력 관리 쪽에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매출 연결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셋째, 최근 주가가 이미 과열된 상태인지 아니면 조정 이후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인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저는 여기서 차트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좋은 테마라고 해도 차트가 너무 올라 버렸다면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죠. 반대로 한 차례 기대감이 붙었다가 눌림이 나오고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중요한 가격대를 지켜준다면 시장은 다시 제로를 기다리는 구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봐야 할 건 세 가지죠. 첫째, 21선 부근을 잘 회복하는지, 그리고 61선이나 주요 매물대에서 지지가 나오고, 셋째, 거래량이 감소한 눌린 구간인지 아니면 수급이 빠지는 하락인지. 주가가 빠졌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거래량을 빠졌는지, 어떠한 가격대에서 멈췄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지예요. 특히 이런 테마성 종목 뉴스만 보고 접근하면 위험하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거래량, 그리고 뉴스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지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 흐름을 관심 있게 보는 이슈는 단순히 로봇이라는 단어 때문이 아니라 지금 시장의 흐름이
AI 반도체에서 피지컬 AI로, 피지컬 AI에서 로봇으로, 로봇에서 배터리와 전력 관리로 내려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시장의 두뇌를 담당했다면 다음 두뇌가 실제 산업에서 움직이는 몸, 즉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이 오래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심장, 그게 바로 배터리와 전력 관리입니다. 자, 이 흐름 안에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단순 로봇 테마가 아니라 로봇이 실제 산업 청정에서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핵심 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름보다 현재 가격대와 수급 위치가 더 중요해요. 이미 관심을 받는 구간인지 아니면 시장이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구간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지금 시장의 중심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하지만 시장은 항상 다음 수급을 찾죠. 반도체 다음 흐름을 볼 수 있는 건 피지컬 AI와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 안에서도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 배터리, 전력관리, 중방전, 제어예요. 이쪽에서 여러분들 실제 사업 구조가 있고 돈이 나오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자, 제가 이 보고 있는 핵심 종목과 함께 현재 주가 위치, 중요한 지지 구간, 수급 체크 포인트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